어떤 영화는 때때로 대사 한 줄로, 배경에 흐르던 음악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 음식은 어떨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음식을 통해 영화를 기억하는 독특한 시선의 무비 에세이, 필름 위에 만천을 출간한 이용재 작가와 함께합니다. 음식 평론가이자 번역가입니다. 쓴 책으로 외식의 품격, 한식의 품격, 미식 대담, 오늘 브로콜리 싱싱한가요? 등이 있고요. 요리서 실버스푼, 패밀리밀 등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이용재 작가님, 새 책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너무 궁금했었어요. 오늘 네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시는 길이 어땠어요? 네, 저 오랜만에 운전을 해서 왔는데요. 오. 네, 자유로를 달리는 맛이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침 차도 하나도 안 막히고 시원하게 달려서 오늘 방송이 매우 순조롭게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카페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 많이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영화 속 음식 얘기도, 음식으로 만드는 영화 얘기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이 책, 어떻게 이걸 이제 책을 엮으실 생각을 하신 건지, 원래 연재하셨던 것을 이제 거의 많이 고치셔서 묶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필름 위에 만찬 이 책의 기획은요. 네.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이미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네,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18년에 일간지에서 연재 제안을 받았어요. 네. 그때 이제 이런 영화 속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2019년 6월부터 4년 동안 격주 연재로 96편의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고를 쭉 읽고요. 네. 골라내고 이제 대폭 다시 쓰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올해 5월에 책을 냈습니다. 네, 이게 긴 역사를. 네, 나름 좀 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거의 10년 전부터 이제 기획을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 보니까 정말 최근 왕사남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추리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96편. 근데 어떤 기준으로 그럼 책에 들어간 글들이 선택이 된 건가요? 이제 제가 그냥 재미있게 본 영화들인데요. 이제 이 책을 내고 나서 질문을 받은 질문 중에 네. 이제 뭔가 이런 책을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보았냐.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 제가 이제 대략 한 20여 년 전에 5년쯤 전부터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네. 이제 너무 심심해가지고 영화를 보는 습관을 붙여봤습니다. 네. 그냥 이제 토요일 아침에 무작정 극장에 가서 아무거나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영화 보는 습관이 붙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냥 거의 일상인 거네요. 그렇죠. 영화 보기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음식 평론가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동안 보면서 쌓은 영화들에서 음식을 더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를 음식의 렌즈로 보기 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에서 음식을 출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본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그동안 이제 보다 보면 계속 쌓이잖아요.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막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즐기시면서 네네. 이 한 편 한 편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네. 이 말맛은 진짜 이 카페인님들이 직접 읽어보셔야 알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책을 펼치면 속 표지에 영화표 사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 직접 다 모으신 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 영화표들이 사라졌고, 종이표도 멋이 없죠. 맞아요. 네, 하지만 당시엔 이제 영화표들이 상당히 멋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버리지도 않고 이사를 하면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책을 낼 때 되니까 제가 그냥 보여드렸거든요, 출판사에. 네. 이게 그냥 제가 20년 넘었는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이거 너무 아까운데 책에다 좀 넣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참 이렇게 표지에 속표지에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참 일이 이렇게 풀리는 게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다 정말 한 권의 책 안에 그렇습니다. 들어가게 된 네네. 거네요. 최은희님이 영화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는 저는 스피커 앞에 바짝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기대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책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우리 책 선물 보내드리는데요. 북카페 에디션도 무엇을 그리실지도 정하셨어요. 네. 네. 제가 이제 5년차 고양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8살 된 고양이랑 같이 살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름이 뭐예요? 별입니다. 별이. 네, 그래서 제가 잘못 그리지만 고양이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고양이 별이인가요? 네, 별이를 그렇습니다. 오늘 별이 에디션, 고양이 별이 에디션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58편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진짜 제목 그대로예요. 필름 위에 만찬.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음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맛이 오늘 우리 북카페 그 출석 암호가 냉커피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또 유독 다 읽고 나서 이 영화 화차에 등장한 네. 그 휴게소 커피에 관해서 쓰셨던 그 문장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다시 또 그 네. 부분을 펼쳐봤는데 네. 이렇게 휴게소 커피가 등장하는 순간 막 어이쿠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헉하고 가슴이 놀라시잖아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휴게소 커피가 이제 정말 맛이 없습니다. 어. 제가 웬만큼 맛이 없는 커피들에는 네. 나름 내성이 있는데요. 또 네. 음식 평론가다 보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2009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당시 이제 상당히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잠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쵸. 커피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만, 내가 참 살면서 이렇게 맛없는 커피를 많이 먹어왔지만 그보다 더 맛없는 커피가 휴게소 커피였구나. 정말 맛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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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커피가 영화에 딱 등장을 하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불길한 일이 벌어진다. 게다가 또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커피를 사왔더니 네. 또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등장인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슴을 치면서 굉장히 불길한 일이 괜히 저게 벌어지는. 등장한 게 그렇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전조를 음식으로 그렇습니다. 감지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재밌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맛없음에 심연이 있다면 나는 지금 눈을 바라보고 있다. 이 커피가 바로 심연의 눈이다. 이런 표현은 정말 읽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작가님 이력이요. 네. 건축학 전공, 건축회사 다니시다가 음식평론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질문 워낙 많이 받으시겠지만 네. 보통 흔한 이력은 아니잖아요. 이 변화가.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는데 또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요.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를 마치고 네. 박사를 조금 하다가 제 길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나와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미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세월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너무 심심해서 영화를 본 것처럼 또 너무 심심해서 요리를 독학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블로그에 글도 썼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또 글도 곧잘 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쌓인 겁니다. 몇 년 네. 동안.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를 당한 건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충동적으로 글쓰기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귀국하자마자 잡지사 출판사 같은데 네. 뭐 글 샘플하고 이력서 같은 것들을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받아서 시작을 해서 이제 17년 차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냥 먼 길을 돌아서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그 건축과 음식 이것도 약간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제 구축을 한다는 차원에서 건축과 음식에는 맞닿는 구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양식, 특히 이제 파인다이닝 같은 네. 경우는 뭐 고기와 채소와 소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상당히 건축적으로 접시에 구축을 해서
담아내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딘가는 그런 표현도 쓰셨던 것 같아요. 그 주방, 양식장의 주방 그 풍경이 자동차 공장의 그 조립 과정하고도 네네. 비슷할 수도 있다. 네, 똑같습니다. 사실 그 그러니까. 시스템을 들여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재미납니다. 3637 쓰시는 카페이님. 저는 영화 속 음식들을 집중해서 보고 너무 비싼 요리는 빼고 먹어봐요. 그리고 영화 한 번 더 봐요. 오늘 방송 너무 기대돼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뭐 이따 차차 얘기를 나누겠지만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예를 들면 이따 얘기 나눌 황해 같은 경우는 김이 구겨지는 각도까지 막 보신단 말이에요. 네. 그 김의 투명도가 어떻게 이제 흐려지는지까지 보시는데 그러려면 영화 몇 번은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 한눈에 처음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는 물론 인위적으로 막 돌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 많은 경우에는 한 번 보면 대체로 기억을 합니다. 아, 진짜 관심사니까 이게 네, 훅 오는군요. 저의 일이기 때문에 아. 네, 모든 음식도 그렇고 네. 영화 속의 음식도 그렇고 실제로 먹는 음식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쭉 보고 나면 가만히 이제 다 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아 이런 음식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축적이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9110 쓰신 카페이님 장난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예요. 저만 그런가요? 호호. 작가님 오늘 잘 듣겠습니다. 네, 장꾸신가요? 장난꾸러기?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얘가 지금 갑자기 들키신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을 듣고 갈게요.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어떤 건가요? 네, 제 이 필름위의 만찬 책에 007의 칵테일 베스퍼 마티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마티니가 등장하는 2006년작 카지노 로얄의 주제곡이 있어요. 크리스 코넬이 부른 You Know My Name입니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필름 위에 만찬을 출간한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카페이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고양이 별이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권수현님. 음식으로 전조 현상을 느낀다는 거 저 너무 공감해요. 같은 원두인데 커피의 맛이 왠지 다를 때가 있어요. 단순히 의미 부여가 아니라 이거 뭐지? 하면서 느낌이 팍 올 때가 그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직접 그냥 이렇게 같은 원두지만 네네. 마시면서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영화 스크린에서 네. 어떤 음식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그걸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요. 커피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너무너무 불안해서 집중이 안 되는 순간들을 많이 고백을 하셨던데요. 네네. 네. 그중에 혹시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아 제가 집중이 안 되는 순간요. 네.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인물이 바게트를 한 20개쯤 들고 가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이클 클레이트라는 영화인데요. 네. 미국 대기업이 뭔가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 가운데 네. 내부 고발자로서 변호사가 이제 내부 고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너무 큰 상대를 해야 되니까 네. 큰 기업을 상대해야 되니까 불안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이 바게트를 한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를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부터가 네네. 너무. 근데 그것을 한 20개쯤 봉지에 넣어가지고 길에 막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이 죽죠. 네. 그리고 자살로 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구나. 역시 바게트를 너무 많이 사서 냉동 보관하기도 좀 힘들고 그렇죠. 맛이 금방 떨어지는 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 보통 아침에 사서 아침에 오전에 먹고 뭐 오후에 사서 저녁에 먹고 이렇게 네. 싱싱한 빵을 먹어야 되는데 20개를. 20개를 사서 들고 네, 세봤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몇 개인가 전부. 물론 5개가 넘어가면 사실 의미가 없죠.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네. 한 봉지를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끼고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람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게 그렇죠.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이제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네. 어떤 자극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책에 써두신 거 보니까. 네네. 이게 정말 잘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음식이 참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정말
찰나에 지나가는 음식들이 많죠. 이제 제 책에 보면 음식 라따뚜이 같은 음식 영화를 가장 소개하기도 좋아하는 하지만 영화로 네, 꼽으셨죠. 그렇습니다. 라따뚜이 같은 음식 영화도 있지만 네. 사실 상당수는 음식이 주가 되는 영화는 아니에요. 음식이 어떤 영화 속의 수단이나 장치로서 네. 정말 찰나에 지나가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의미들이 아무래도 직업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의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랄까요? 틈새를 확장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틈새를 확장을 해서 네. 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렇군요. 그것이 음식평론가로서 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달걀을 어떻게 깨는지부터 시작해서 여기 음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것을 정말 허투루 보시질 않더라고요. 책에 보면 내용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먹방에 대한 것도 네. 이제 책 펼치자마자 이제 황해가 등장하는데 그 하정우 배우의 먹방을 보시면서 먹방이란 구남처럼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네. 먹방과 스턴트를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일반 먹방을 거의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보기가 힘들고요. 네. 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경우는 네. 음식을 먹는 모습을 절대 대중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굉장히 그 사적이기도 하고 그쵸. 또 은밀하기도 한데요. 네. 이 먹방을 대리만족을 위한 어떤 스포츠 같은 엔터테인먼트처럼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음식 평론가로서 저는 좀 보기가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이제 먹는 것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좀 네. 힘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음식들을 먹는,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스턴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측면이 굉장히 괴로운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황해의 하정우 배우의 먹방, 구남의 먹방은 생각해 보면 사실 범죄를 저지르러 그러니까 타향에 온 것입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이 아니죠. 네. 그런데 좋은 또 환경이 아니죠. 좋은 여건이 아닌데 네. 여건이 아닌데 던져졌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의 험난한 상황에 처하죠. 그런 데서 정말 너무 힘들다 할 것 같은 시기에 상황에 구원처럼 음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 감자가 등장을 한다든지. 네. 자, 이렇게 등장하는 음식들을 너무 절박하고 맛있게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이제 영화를 나중에 봤거든요. 저는 네. 개봉 당시에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았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보다 말고 압도가 된 겁니다. 아, 이게 연기인가 이것이? 정말 굶고서 찍은 것은 아닐까? 그 절박함이 진짜 네, 스크린을 뚫고 나올 정도로. 네, 정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제발 그 군함이 뭐 범죄를 저지르라고는 제가 응원을 못하겠지만 네. 살아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살아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죠. 정말 마지막에 너무 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정말 저는 나중에서 이 영화를 가끔은 이제 너무 재밌는 영화를 느껴보면 삶을 낭비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이 좋은, 물론 이제 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이 좋은 영화를 여태껏 안 보고 내가 뭐 하고 살았단 말인가. 내가 뭐 3년 늦게 봤어. 네. 6개월 늦게 봤어. 이러면 낭비한 네, 것이다. 3년을 허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도 네. 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먹방. 그쵸. 이렇게 절박한 삶의 의지가 그쵸. 모든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먹방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러한 먹방 중의 먹방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았습니다. 맞아요. 이 황해 군함의 모습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유용하님, 이용재 작가님 팬이어서 얼마 전 책은 사놓고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방송 듣고 당장 읽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만 사주셔도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네. 사놓고 쌓아두면 좋은 기운이 이렇게 나에게 스며든다. 그렇기 때문에 안 읽어도 읽은 것 같고 네.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사셨다 그러면 뭐 너무 그쵸. 사시는 방향으로 큰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감사하는 곁에 마음을 두고 가지고 있는 있습니다. 거니까. 네. 6270 쓰시는 카페이님, 블로그 시절부터 작가님 글을 찾아 읽어왔는데 라디오에서
듣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음식 평론도 맛뿐 아니라 접시 너머 식당의 음악까지도 전체 공간과 분위기를 아울러 살펴보시고 식당에 나오는 음악의 장르와 음질, 소리를 담아내는 식당의 인테리어까지 세심히 보셔서 깐깐한 이미지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목소리는 편안한 분위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거의 20년 정도 제 글을 읽으신 것 같아요. 20년 이상. 그러니까요, 지금. 블로그 시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굉장히 깐깐할 것 같다거나, 네, 굉장히 냉혈한일 것 같다거나. 글을 읽은 사람들이. 네, 제가 이제 네. 음식점을 본의 아니게 네. 혹평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 사람이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거의 네. 20년 가까이 들으면서 살고 20년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아니 근데 뭐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이번 책에서는 네. 영화들도 네. 가차없이 아니 예를 들면 타이타닉 그 긴 러닝타임의 영화에서 네. 음식에 할애하는 비중은 이런 것들도 막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정말 뭔가를 접하면 네. 음식이든 책이든 뭐 음악이든 영화든 의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꼭 이렇게 밝히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흥행작, 화제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잘 보면 결국은 타이타닉의 핵심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같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죽지 않더라도 네. 이들의 계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등석과 3등석 뭐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1등석과 3등석이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는 음식의 차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1등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파인다이닝 같은 프랑스의 음식을 상당히 차용해서 네. 문법을 차용해서 내는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음식들에 대한 어떤 고증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허술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물론 이제 뭐 배 타고 십자가도 한번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네, 애틋한 사랑을 그려내긴 하지만 그런 음식들이 조금 더 잘 반영이 되었으면 영화가 좀 더 알차지지 않았을까. 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장손, 네네. 한국인 장손이라는 영화 얘기하시면서 네. 이제 3대째 두부 네, 그렇습니다. 가업을 이제 이어오는 그 얘기에 너무 들뜨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약간 실망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두부라는 식재료가 굉장히 섬세하고 미묘한 식재료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한국의 현실에서 그다지 대접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하거나 네. 좀 더 섬세하거나 이런 그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현실 속에서 장손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네. 이 영화가 두부를 만드는 3대를 그러니까요. 소재로 한다 그래서 저는 막 물개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와, 드디어 이 두부를 대접하는 뭔가 영화가 나왔구나. 이 두부에 폭 빠진 3대들이 이 어떤 자아내는 삶의 모습, 네. 두부를 만드는 그런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다룰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부가 아닌 무엇이어도. 네. 그러니까 두부가 아니고 뭐 그냥 뭐 빈대떡이어도. 그러니까 두부에 미친 사람들이면 네. 삶이 두부에 이렇게 맞춰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항상 콩 생각만 한다거나 네. 오늘은 간수가 어땠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두부는 그냥 일종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 가족들의 생업이긴 하지만 네.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부를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이 두부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면 근데 이제 그거는 저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관객은 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감상할 수 음식 있으니까요. 평론가니까 네. 또 두부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두부가 이런 것들을 좀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지만 그건 내가 욕심이었구나. 그래서 영화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그 화제들을, 그러니까 소재들을, 그러니까 가부장부터 정말 그래도 비교적 세세하게 잘 담아냈어요. 네. 근데 왜 두부만 그리고 홀대하는가? 오죽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와, 이 영화 보니까 나 가부장의 트라우마가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사실 영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네. 저의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두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한신혜님이 작가님의 사고가 너무나 매력 있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주영님은 북카페에 소개되면 책이든 영화든 다 보고 싶어요. 저도 황해를 안 봤는데 봐야겠어요. 작가분들은 이렇게 다 말솜씨가 뛰어난가요?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은 오늘
카페인 여러분들 계시는 좋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네. 그냥 평소보다 말을 잘하는 것 같다. 아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즐겨주세요.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역시 그 필름 위의 만찬에 소개한 영화 가운데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열연을 펼친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88년작인데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영화의 사운드 트랙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인기를 끌었던 노래 가운데 더 벨스타즈의 아이코 아이코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필름 위에 만찬을 쓴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현우 님이 기록하실 때 그 당시 영화 봤을 때 그때의 본인의 감정도 적어두시나요? 기분 따라 영화 보는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질문을 주셨거든요. 딱히 뭐 적어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글을 쓰는 작업을 네. 물론 메모를 그러니까 영화든 아니든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런 그 생각 압력을 주지 않고요. 네. 그냥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쓸 때도요. 어떤 네. 음식을 먹으면 한 10년 전에는 먹으면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면 자, 이 수프는 어떻고 네. 어떻고. 근데 이제 콘서트 같은 데서 보면 왜 사람들이 영상을 찍는데 네. 이렇게 좀 팔려서 실제로 공연을 못 본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공연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 깨달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먹고 보고 읽고 듣는데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영화도 뭐 기록 같은 거 딱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순간은 영화를 본다. 영화를 내 두 눈으로 본다. 나중에 또 기억이 나겠지. 아니면 또 요즘 OTT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다시 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딱히 감정이나 뭐 팩트, 사실 같은 것들을 기록해두진 않습니다. 강박을 느끼지 말자. 네네. 차라리. 일단 편하게 즐기는 걸로. 그렇죠. 일단 잘 즐겨야 나중에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더라도 네. 더 잘 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483 쓰신 카페이님은 오랜만에 쉬는 날 이렇게 신나게 읽고 싶은 책 소식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를 보면 의견이 생기는데 쓰고 싶어도 이용재 작가님 같은 필력은 안 되는데 멋지십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가님도 계시지만 쓰는 것 자체가 그 네. 행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의 필력이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에게 욕구가 있고 네. 이 욕구에 이끌려서 내가 글을 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생기시면 꼭 써보시는 걸로 그다음에 또 중간에 혹시 내가 이런 의견이 별론가? 아니면 글이 잘 안 써진다 하더라도 네. 끝까지 꼭 쓰시는 걸로. 갑자기 지금 강세를 넣으셔가지고 네. 끝까지 쓴다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중간에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쓰고 뭐 블로그 같은 데 쓰시면 발행을 하시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독학으로 음식 공부를 하셨다라고 네. 하시면서 그 줄리엔 줄리아 이 얘기 하실 때 네. 그 혼자 이제 독학으로 음식을 요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거를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 일단은 나를 위한 것임을 자각하자 뭐 이런 식의 그렇습니다. 네, 남을 위해서 뭐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이거 됐고 일단은 먼저 나를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담아두신 그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조건 이게 맛있으리라는 그 강박도 좀 버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 쓰는 것도 좀 비슷하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음식도 뭐 사실 제가 만든 음식이 저에게 맛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물어보시면 네. 비밀이 없어서. 근데 다 조리 과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무엇을 넣어서 맛을 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냥 덤덤합니다. 글쓰기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 글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피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다 쓰시면은 그것이 쌓여서 네. 결국은 무엇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희망을 주시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책에 왜 이렇게 섭섭하신 게 많으신지 음식이 소문난 잔치에 갔는데 먹을 게 없더라 이런 느낌으로 네. 음식이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섭섭했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저기 박찬욱 감독님, 네. 봉준호 감독님도 여기 지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품고 또 보는데 이건 차라리 전에 게 낫고 막 이런 것도 많고요. 헤어질 결심에 중국식 볶음밥 이런 구절 등장합니다. 밥을 한참 볶다가 달걀을 풀지도 않고 바로 깨어 넣다니 나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고 심지어 가벼운 불쾌함마저 느꼈다 하면서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이 중국식 볶음밥이. 사실 중국식 볶음밥이 그 요리를 좀 하신다는 많은 분들의 네. 어떤 그 도전 과목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핵심은 달걀을 어떻게 맛있게 볶느냐인데요. 네. 이게 사실 요즘 세상에는 유튜브에서 독학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 구독자 200만 명의 중국인 셰프 이런 사람들이 올린 걸 보면 기름을 아주 많이 부어가지고 팬에 부어가지고 좀 뜨겁게 달군 다음에 네. 계란을 그때 풀어서 붓습니다. 그럼 계란이 이렇게 아주 오믈렛처럼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익힌 다음에 그 뒤에 밥을 넣고 섞으면 네. 그 계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채로 잘 고정이 돼서 맛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정석 같은 건데 뭔가 그 헤어질 결심에서는 밥을 볶다 말고 중간에 계란을 넣어서 박살을 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저는 박찬욱 감독님은 워낙에 또 익살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위트가 있는 분이기 네. 때문에 이것 자체가 그 거대한 의도이다. 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서툰지 네. 서툰데 또 나름의 그 허세나 자신감이나 객기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중국 사람에게 줄 볶음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중국식 볶음밥이다. 그쵸. 라고 내놓았을 때의 상대방은 탕웨이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 입만 먹고 안 먹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다 들어맞네요. 네. 이 남자를 밀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볶음밥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잘못된 것 자체가 설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설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다. 이러한 그 남자의 캐릭터랄까요? 네. 이러한 모습을 이 볶음밥의 계란으로서 또 박찬욱 감독님이 풀어내셨구나. 원래 음식을 워낙 잘 다루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네. 유명한 올드보이의 군만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군만두 얘기도 여기 쫙 나옵니다.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어서요. 네, 지금 여기 보면 그 계란, 그 달걀에 대한 것이 얽힌 또 영화들이 또 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있고 디아워스도 있고 네. 이 얘기들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죠. 네. 일본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남자의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마지막 장면에 이 남자가 원래 자기 차를 몰고 다니면서 구식 카세트 플레이어로 카세트로 음악을 듣습니다. 그 자체가 상당한 캐릭터인데 그쵸. 마지막에 이제 그 영화 끝에서 해가 뜨는데 차를 몰고 가면서 니나 시몬이라는 가수의 필링 굿이라는 노래를 듣는데요. 이 노래에 맞춰서 표정 연기를 한 3분 동안 보여주는데 정말 압권입니다. 오, 진짜 맞아요. 네, 노래도 너무 좋고 연기도 너무 좋아서 오늘은 이렇게 노래를 들으시지만 꼭 영화를 같이 보십사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 보신 분 오늘 안 그래도 너무 반갑다고 했었거든요. 네, 음악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필름 위에 만찬을 쓴 이용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이 달걀이 등장하는 다른 영화들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그 하울 정식 정말 그건 너무나 압권 너무 좋다고 그쵸. 베이컨과 달걀 네. 그 얘기를 쓰셨는데 최유하님이 마침 이런 사연을 주셨거든요. 하울처럼 계란 깨는 남자가 이상형입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실만 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요리의 어떤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깨는 거길래요? 차이가 뭐예요? 네, 계란을 많은 분들이 그릇 같은데 이렇게 모서리에 그쵸. 쳐서 깨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계란의 껍데기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걸릴 때 이제 노른자가 터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요리 프로그램들을 보면 계란을 깰 때는 항상 평평한 바닥에 쳐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깨지는 부분이 날카롭지 않아야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다. 이것을 모든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달걀을 요리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여 년 동안 계속 요리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서 봅니다만
모든 달걀 요리에는 항상 계란을 그렇게 깨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사람들이 계란까지 뭐 그렇게 깨라는 거를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요. 그게 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네. 디 아워스라는 영화 두 편에서 네. 이렇게 다뤘죠. 그쵸. 네. 이 계란을 깨는 과정에서 껍질이 훅 이제 그 노른자를 터트리게 되는 경우 그렇습니다. 말려 들어가서 그럴 경우에는 진짜 노른자랑 흰자 분리하려고 했다면 분리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한국 계란이 요즘에 노른자가 좀 약한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아. 특히 섬세하게 좀 깨시는 게 조리하실 때 더 편하다. 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볼 거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란을 한번 그 달걀의 움직임에 집중하셔서 보셔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얘기하시면서는 그 우리에겐 낼름 받아 먹고 힘을 내줄 그 칼시퍼가 없으므로 네. 달걀 껍데기는 늘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라는 그런 깨알 정보까지도 네네. 적어두셨어요. 깨알 정보 워낙 좋아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또 잘못 버리시면 또 이제 그 구청 같은 데 나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무서운 단속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다 펼쳐서 그런 그러니까 일들이 계란 있죠. 깰 때도 중요하지만 네. 쓰레기 처리까지. 쓰레기의 그 행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면 모가디슈 영화에 등장하는 그 깻잎 논쟁. 네네. 그 영화에 깻잎 논쟁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네, 그렇지만 그걸 깻잎 논쟁이 활용해서 있죠. 맞아요, 네. 쓰셨어요. 네네. 그 얘기도 너무 재밌던데요. 살짝 들려주시죠. 네, 이제 옛날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있었을 당시에 네. 이제 모가디슈에서 남북한 대사관이 이제 그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탈출을 하려다가 네. 같이 이제 그 남한 대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맞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남북한은 항상 대치 관계에 있으니까요. 네. 분위기가 사실 만만치 않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음식에 혹시 독을 탄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있었기 때문에 남한 대사가 북한 대사의 밥을 바꿔서 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먹자. 그쵸. 그래서 다들 먹는데 깻잎이 반찬으로 있었던 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깻잎이 항상 먹기 까다롭잖아요. 한 장씩 먹어야 제맛인데 그쵸. 이게 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 대사관의 부인이 깻잎을 못 대고 있으니까 남한 대사관의 부인이 젓가락으로 딱 눌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물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네. 이 남북한의 탈출이 화합을 해서 탈출을 잘하겠다. 이렇게 서로 깻잎 한 장 먹는 걸로 서로 잘 도와주는 걸 보니까 네. 힘을 잘 합쳐서 위기를 헤쳐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복선을 느끼신 거죠. 정말 좋은 깻잎입니다. 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연예인들이 이제 얘기해서 예능 그렇습니다. 프로도 그렇고 뭐 일반인들도 많이 얘기를 하던 그 네. 깻잎 논쟁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렇게 담아 두셨는데 네. 거기에 쓰신 이 문장도 너무 명쾌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깻잎 장아찌를 두세 장씩 먹으란 말이냐. 그러니까요. 그 짠 거를 네. 떼어줘야지. 한 장씩 먹어야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그러네. 어떤 관계인지에 상관이 없이 네. 모두가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서로 도와줘야 되는 네.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네. 도와야 하는. 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네, 네. 재밌습니다. 2900 쓰시는 카페이님. 영화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마치 작가님의 삶이 맛있고 멋있는 필름 위의 만찬처럼 느껴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뭔가를 세세하게 보는 느낌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네. 이미 봤던 영화도 다시 보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주기적으로 계속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을 또 비단 음식이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넷플릭스에 최근에 007 시리즈가 쫙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다니엘 크레이그 007 15년 동안 5편이 와. 한꺼번에 다 올라와가지고요. 네. 그걸 이제 5편을 연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보이는 게 있죠. 보이는 게 있고 어. 역시 이런 면에서 좋구나. 또 내가 못 보았던 게 있구나. 네. 이렇게 제가 심지어 글도 다뤘습니다만 역시 영화는 재미있는 건 보고 또 봐야 제맛이구나. 그러네요. 그런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허귀유님, 저도 모가디슈 깻잎 장면 좋았어요. 정말 좋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특히 네. 저게 어떤 행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그렇습니다. 결말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책에서 몇 편에 걸쳐서 한국 영화 속의 스테이크 장면을 좀 집중하신 게 있어요. 네네. 한국 영화에는 왜 이렇게 스테이크만 등장하면 약간 아쉬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지. 그게 이제 제가 미국 생활을 좀 해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네. 스테이크라는 음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음식입니다. 극단적이다. 네, 고기를 사실 원래는 두꺼워야 제맛이에요. 그래서 네. 2cm, 어. 2cm 정도는 돼야 되고요. 네. 3cm, 4cm 이렇게 되는 통고기를 익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리가 사실 만만치 않죠. 그렇죠. 겉은 바삭하게 익어야 하지만 속은 또 좀 부드러움이 남아 있어야 돼서 뭐 네. 미디엄이랄지 미디엄 이하로 익혀야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이 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고기를 잘게 잘라서 구워 먹는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스테이크의 어떤 심리랄까요? 이 스테이크의 풍성함 네. 이런 것들을 약간 체감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스테이크가 등장하면 굉장히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빈약한 초라한. 네, 초라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설국열차의 스테이크도 네. 보면 이 기차를 맨 앞칸에 계시는 기차를 발명한 분, 이분이 먹는 그 세계의 왕 같은 사람인데 네. 스테이크가 그 이제 별로 안 좋은 결혼식披露宴에 나오는 얇고 맛없는 스테이크가 나온다는 네. 거죠. 한 2cm, 1cm 정도 되는. 와, 그거를 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테이크 극단적인 예가 그 송아지 스테이크가 나오는 영화였죠. 신세계였죠. 네. 신세계에 보면 한우 송아지 스테이크다 그러고 이제 그 이중구라는 악한이 네. 뭐 이렇게 자기 수하들한테 이제 먹어라 한우 스테이크 맛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송아지 스테이크가 네. 동물 복지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네. 바람직하지 않은 네. 식재료고요. 왜냐하면 송아지를 일찍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고요. 네.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먹습니다만 특히 한국에서는 이 귀한 소를 송아지 때 잡을 수가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우 한우 송아지 송아지는 스테이크라는 현실적으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우 스테이크다 그러고 송아지 스테이크다 그러고 네. 먹으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약간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음식 평론가한테 좀 물어보지. 아무리 귀한 식재료를 얘기한다 그래도 한우 송아지는 없는 건데. 뭔가 되게 부조리한 얘기처럼 뭔가 되게 느껴지는 거죠.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네. 이 이중구라는 악한도 일찍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먹으려고 하다니 동물 복지에도 어긋나고 과한 욕심이다. 네, 과한 욕심이다. 네, 재미나죠? 9908 쓰시는 카페이님, 영화 속 음식은 그 자체로 주인공인 영화도 있겠지만 대개는 음식을 통해서 처절함 혹은 성장 치유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부여하게도 된다. 그렇죠. 그쵸? 음식에 맞아요. 또 사회적 기능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훌륭한 도구로 또 우리 삶의 면면에서도 음식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배가 너무 고프고 춥고 서글플 때 드시는 어떤 얼큰한 따뜻한 뭐 사발면, 컵라면 맞아요. 하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또 마음의 위안도 주죠. 그런 음식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음식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번 책 쓰시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책을 네. 준비를 벌써 하고 계신 건가요? 이번 이번 책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가 궁금해요. 이번 작가님의 책 책은- 리스트 중에서도. 이번 책은 상당히 그런 우리말 중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네.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단행본을 12권째 낸 건데요. 사실 다 귀한 저의 자식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은 참 신기하게도 제가 책 작업들을 계속하면 책이 나온 다음에는 한참 동안 잘 못 봐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봤기 때문에 네.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이제 신선한 맛은 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필름의 만찬은 신기하게도 네, 계속 봤는데도 또 책이 나왔는데 재밌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다니면 탈불출처럼 아니 내 책인데도 이게 참 재밌네. 네, 그러면서 계속 읽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것이 이제 저의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 17년 차에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의미가 무엇일까 네.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항상 글거리는 있습니다. 제가 뭐 연재에서 미리 쌓아놓은 글도 있고 네. 또 뭐 큰 그림에서 음식 평론가로서 또 무엇을 이제 이 한국의 음식 문화에 남겨야 되는가 네. 그러한 큰 그림에서 작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그림을 보면서 할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책이
그런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서 이 의미를 좀 잘 곱씹어 봐야 아, 좋습니다. 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또 봐도 좋은 나를 팔불출로 만드는 책인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책 선물 우리 별이 에디션입니다.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최유한님, 권수현님, 그리고 0820 쓰시는 카페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거기에 꼭 주소, 연락처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조지현님, 이 너무 무겁고 재밌고요. 음식과 그 뒷이야기까지 또 배워가네요 하셨는데 이제 아쉽습니다. 보내드려야 돼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생방송에 나와서 말을 잘할 줄은 몰랐네요. 오늘 너무 좋죠? 너무 네. 즐겁습니다. 역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네, 다음에 또 뵙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나 서머의 핫스토프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